아무튼 그 K본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청주 방송총국에서 갤럽에 의뢰한 내용인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37.4%를 기록해서 31%를 기록한 안철수 후보를 또 앞서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꽤 약진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호남에 이어서 충청도까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약진을 하면서 대략 뭐 10%포인트 안팎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거의 동률로 나타났는데 이 충청 지역만 따로 해본 조사는 아무튼 좀 더 앞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리얼미터에서 전체 조사 1000 정도의 샘플을 했을 때 충북 지역만 하게 되면 100보다 샘플을 대전, 충청, 세종을 다 합쳐서 이제 100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충북만 하면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거로 전체 충북 정서를 알기에는 좀 부족한데 어려우나? 이번 같은 경우는 청주 방송총국 인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K 청주 방송총국에서 1000명, 1041명 의미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방송사, 언론사에서 안심번호를 도입했던 것은 이게 최초거든요. 안심번호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가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통신사에서 그 이동전화 번호를 선관위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택배 같은 경우 받을 때 그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가상번호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를 통해서 이동통신사가 받게 돼 있는데 그럼 충북 지역만 온전히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83% 그리고 유선전화 RDD로 17%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해당 지역의 유무선을 적재적소에 좀 섞어서 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도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언론사들이 이렇게 안심번호를 신청해서 받아서 조사하는 것이 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북에서 이긴 사람들이 대통령을 다 거머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게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의미를 좀 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불안하잖아요. 여론조사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여기저기서 다른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자,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추이, 그 다음에 앞으로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18일 남았는데 왜 1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익숙하지? 터닝 포인트라면 뭐 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측되는 변수들. 제가 문희상 의원과 어제 그저께인가요?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변수는 없다. 메이드 됐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는 없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후보가 간다 이 말씀까지는 안 하셨고 변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오랜 정치한 사람들 감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변수가 없다는 그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뭔가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부터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계시지만 여론조사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반짝 1위 후보를 넘어서는 걸로 비춰졌지만 실제적으로 내용면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검증이나 아니면 그 안철수 후보의 기세를 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공격 포인트들이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라든가 기존 그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40석의 소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은 뭐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유권자들도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사람, 눈에 많이 띄는 후보, 눈에 많이 띄는 정당을 선호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자 안철수 후보가 본격 선거운동에 오면서 휘청휘청하게 되면서 치고 올라갈 그 모멘텀을 놓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40석이라고 하는 약체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점이 된 게
본인이 병설, 단설 유치원에 대한 본인의 발언, 네. 그다음에 본인의 검증 과정. 그럼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살아온 인생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검증 국면에 가면서 만약에 또 다른 돌발 요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이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아주 통렬한 검증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검증하면서 또 악재가 나온다면 뭐 지금 대략 부동층이 이렇게 10% 물을 때는 이유가 있는 물음이거든요. 네네. 네. 10에서 15% 정도의 이제 부동층이 남아 있는데 예. 실적으로 이제 부동층 분석을 과거 5년 전에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결정을 다 한 분들이 그 중에서도 또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층 10에서 15를 보면은 네. 한 3, 40%는 이미 결정했는데 아직 조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네, 있는 네. 중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덜 결정하고 이렇게 네. 분화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변수들이 예. 이제 많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김대영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 단일화 연대를 막판에 투표 이제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만약에 보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진보표가 빠져나가고 또 아하. 그 약간 중도 후보가 또 단일화 후보가 되면 보수 표심이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사실상의 단일화로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TV토론도 사실은 지난주에 한 조사에 따르면 TV토론 1차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바꿨다는 게 2.6%밖에 안 나왔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강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개인과 관련된 갑자기 드러나는 돌출적인 악재. 예. 저희가 뭐 사실 그저께만 해도 돼지발정제가 검색어에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키워드가 홍보하기 등장하면서 재밌어. 어느 후보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변수가 오히려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문희상 의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크게 뭐 판을 흔들 만한 변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네. 승부수를 띄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띄워야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도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있던 보수 후보들하고 단일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보층 같은 게 빠져나가겠죠. 단일화 역풍이 있을 겁니다. 호남도 빠져나갈 거고. 그래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5 정도 되지만 어쨌든 플러스 효과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20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지금 그 부동층이 거의 20% 가까이 높습니다. 20대가요? 그렇습니다. 60대하고 20대가 부동층이 제일 큰데 이 20대가 문재인 후보가 우세하거든요. 예. 이 부동층을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가 흡수를 만약에 한다면 아까 그 단일화와 20대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는 굉장히 희망사항이라고 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변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여러 악재들이 만약에 쏟아진다면 그 부분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본다면 아까 충성도에서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데 왜냐하면 안보 이슈는 큰 변수가 아닐 거라고 아하. 보기 때문에 지금 지지 구조 자체가 워낙 안철수 후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도 자체 계속 지지 의향이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견고하고 지지율도 앞서 있고 예. 적극 투표층을 해보면 단순 지지도보다도 더 벌어집니다. 적극 투표층에서. 어허. 왜냐하면 투표율 자체가 진보층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예. 더 벌어집니다. 사실은 단순 지지도. 예를 들면 단순 지지도가 10% 차이가 났다. 양 후보 간에. 적극 투표층을 보면 13, 14% 차이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열흘간 다음 주말까지가 거의 여론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말을 지나면 사전투표 기간으로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열흘간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큰 판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변수 얘기를 하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연대나 뭐 단일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이대로 이제 오자구도로 하면 선거가 치러질 텐데. 23일 날 바른정당 의총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갈 거냐, 다운할 거냐.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이요. 예. 그
선수를 다 합치면 제일 많은 장 중에 하나고요. 오. 그리고 또 재산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정당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도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바른정당으로 가야 되나요? 그 정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의 이제 체질이 예. 기본적으로 약간 웰비 웰빙 정당이기 정당이다.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단호함은 좀 부족하다. 아하. 그래서 아마 그 결단이 총 자체에서 없겠다. 뭔가를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 다만 이제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 변수라고 이게 혹시 변수가 될 수 있다면 이 가설이 말이죠. 그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겠다라고 던진다면 오호. 그러면 지금 선거의 결정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차피 같이 간다. 정권 교체의 큰 틀 아래서 같이 움직인다. 인물을 보고 해줘라. 인물을 보고 누가 더 날 것이냐. 누가 더 그러니까 비호감이 강하냐, 예. 덜하냐. 이 차이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차라리 오히려 여기서 꺾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나머지를 다 뭉뚱그려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문 후보가 상대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그가 굉장히 성과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렇게 되면 대구 경북은 다 빠지겠는데. 예, 그런 면은 있는데 예. 지금 잘 보셔야 할 게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예.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호감도가. 그러나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네거티브 검증으로 호감도가 조금 약화됐고요. 그래서 최근 조사해보면 문재인, 안철수 호감도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요건 이제 일종의 가정을 예,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좀 부족한데 어려우나?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청주 방송총국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K 청주 방송총국에서 1,000명, 1,041명 의미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방송사, 언론사에서 안심번호를 도입했던 것은 이게 최초거든요. 아, 안심번호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가 뭔지 예. 우리 시청자분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예, 통신사에서 그 이동 전화 번호를 선관위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택배 같은 경우 받을 때 예. 그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가상 번호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를 통해서 이동통신사 받게 돼 있는데 그럼 충북 지역만 온전히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83% 그리고 유선전화 RDD로 17%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해당 지역의 유무선을 적재적소에 좀 섞어서 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도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언론사들이 이렇게 안심번호를 신청해서 받아서 조사하는 것이 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북에서 이긴 사람들이 대통령을 다 거머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게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의미를 좀 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불안하잖아요. 여론조사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여기저기서 다른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자,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추이, 그 다음에 앞으로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18일 남았는데 왜 1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익숙하지? 터닝 포인트라면 뭐 변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 예측되는 변수들. 제가 문희상 의원과 어제 그저께인가요?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변수는 없다. 아하. 메이드 됐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후보가 아무튼 그 K본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청주 방송총국에서 갤럽에 의뢰한 내용인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37.4%를 기록해서 31%를 기록한 안철수 후보를 또 앞서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꽤 약진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호남에 이어서 충청도까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약진을 하면서 대략 뭐 10%포인트 안팎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거의 동률로 나타났는데 이 충청 지역만 따로 해본 조사는 아무튼 좀 더 앞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리얼미터에서 전체 조사 1,000 정도의 샘플을 했을 때 충북 지역만 하게 되면 100보다 샘플을 대전, 충청, 세종을 다 합쳐서 이제 100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충북만 하면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거로 전체 충북 정서를 알기에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유권자들도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사람, 눈에 많이 띄는 후보, 눈에 많이 띄는 정당을 선호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자, 안철수 후보가 본격 선거운동에 오면서 휘청휘청하게 되면서 치고 올라갈 그 모멘텀을 놓쳤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40석이라고 하는 약체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점이 된 게 본인이 병설 단설 유치원에 대한 본인의 발언, 네. 그다음에 본인의 검증 과정. 그럼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살아온 인생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검증 국면에 가면서 만약에 또 다른 돌발 요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이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아주 통렬한 검증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검증하면서 또 악재가 나온다면 뭐 지금 대략 부동층이 이렇게 10% 물을 때는 이유가 있는 물음이거든. 간다 이 말씀까지는 안 하셨고 변수는 없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 변수가 오랜 정치한 사람들 감이 또 있으니까요. 변수가 없다는 그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뭔가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함으로 인해서 아하. 사실은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초부터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계시지만 여론조사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반짝 1위 후보를 넘어서는 걸로 비춰졌지만 실제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보면. 예. 그러니까 검증이나 아니면 그 안철수 후보의 기세를 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공격 포인트들이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라든가 기존 예. 그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40석의 소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은 뭐 기존에 우리가